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3빌리언의 대표 금창원이라고 합니다. 약속된 제목은 질병진단과 신약개발 혁신의 핵심, 글로벌 유전자 데이터 확보 경쟁, 이렇게 이제 좀 자극적인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핵심적으로 좀 더 요약해보자면 유전자 데이터 의료 혁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 혁신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현재 고령화가 되고 있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의료비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현재 이제 GDP 대비 18%까지 올라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주요 유럽의 선진국들, 일본, 한국도 지금 GDP 대비 7.6%까지 올라와 있고 매년 이제 증가하는 추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고 했을 때 각국의 의료비는 꾸준히 고령화에 비례해서 계속 이제 상승을 하게 될 텐데요. 만약 이렇게 의료비가 높아지는 상황을 두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각국들은 이제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의료 혁신을 위한 첨단 산업들, 기술들이 의료에 많이 도입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컨텍스트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료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반대로 이제 의료비가 높아지는 이유는 결국 고령화가 되고 질병이 발병했을 때 이 발병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비용들이 엄청나게 소모가 되기 때문인데요. 실질적으로 한 사람의 평생에 쓰는 의료비의 절반 정도는 죽기 전 3개월 동안 쓴다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질병을 발병하고 나서 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료비가 많이 소모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의료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보면은 질병을 발병하기 이전에 위험을 미리 빠르게 파악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조기 진단, 질병의 위험도를 미리 측정을 하는 형태의 어떤 기술들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그 빠르게 파악한 위험을 컨트롤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방하고 미리 이제 치료를 한다거나 이런 이제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얘기가 되는 예방의학, 그 다음에 또 이제 물론 이제 발병했을 때 이걸 이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 뭐 이런 부분들도 의료비를 궁극적으로 롱텀으로는 낮출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이제 시발점은 결국 이제 질병의 어떤 위험을 미리 이제 파악을 하거나 조기 진단을 하거나 이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질병 발병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거고, 이제 그렇게 이제 파악한 요소들을 기반으로 해서 질병의 리스크, 그 다음에 조기 진단으로 이어지는 그런 기술 혁신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발병 결정한 요소들은 질병이 엄청 많죠. 3만 개 이상의 질병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질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인 소인에 의해서 유전적인 소인이 질병 발병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질병일수록 유전 질병에 가까운 질병, 유전 질병 여기에 이제 속하게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질병들은 이제 개인이 살아가면서 어떤 쌓이는 리스크들, 뭐 운동 습관, 식습관, 그 다음에 행동 패턴들, 이런 부분 다양한 요소들이 관여해서 질병의 발병을 결정하는 어떤 이제 환경적인 질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전적인 요소가 완전히 이제 관여를 안 하는 질병들은 또 반대로 또 흔치가 않고요. 그런 질병들은 아마 이제 뭐 최근에 코비드라던가 에이즈라던가 메르스라던가 뭔가 이제 바이러스의 전염이라던가 이런 걸로 인한 이제 전염병들이 있을 거고, 그것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이제 인간의 질병들에는 많게 혹은 적게는 유전적인 요소가 관여를 해서 질병들이 발병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유전 질병이든 비유전 질병이든 유전 정보에 대한 이해가 질병 발병 정보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전 질병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요소가 유전적인 결함이 결국 이제 유전 질병을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전적인
유전 정보가 유전질병 발병을 이해를 위해서 핵심적인 부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유전 질병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개인의 어떤 타고난 그런 유전적인 소인들이 그 개인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라이프 로그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뭐 식습관, 운동 습관, 행동 패턴들 데이터들 이런 것들과 같이 시너지를 일으켜서 질병 발병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 여전히 비유전 질병에 대해서도 유전 정보가 굉장히 질병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유전 정보는 개인의 인생에서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일종의 이제 베이스라인 정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어떤 유전자를 기반으로 해서 살아갈지는 우리가 태어날 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들, 즉 예를 들면 식습관, 운동습관, 라이프 로그 데이터 뭐 이런 변화하는 어떤 그런 데이터들에 비하면은 모으기가 상대적으로 이제 쉬운 데이터죠.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데이터니까 한번 게놈 해독을 해서 게놈 데이터를 확보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뭐 물론 이제 변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의 이제 유전 DNA들은 이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모으기 쉬운 데이터고 개인의 건강 관리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국가 레벨에서의 질병의 어떤 위험도를 컨트롤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베이스라인 데이터로 활용하기가 되게 좋은 데이터인 거죠. 다른 데이터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데이터를 또 모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글로벌 각국들이 대규모 유전체 연구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PMI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100만 명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요. 영국은 10만 명 지론 프로젝트, 그 다음에 UK 바이오뱅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추산 한 60만 명 정도의 게놈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중동의 사우디도 10만 명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중국도 100만 명, 한국도 이제 최근에 이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통한 시작을 이제 시범 사업을 시작을 했고, 향후 이제 뭐 시범 사업 2년, 앞으로 이제 또 본 사업 6년에서 8년 동안 100만 명 데이터를 모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서 모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뭘 할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 이제 유전자와 질병 약물 상관성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질병의 정밀한 진단, 그다음에 사전 위험도를 예측, 그다음에 이제 지놈 데이터와 뭐 환자들의 데이터도 여기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 이제 노블한 어떤 타겟을 찾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위해서 이제 이런 글로벌 각국의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모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이제 혁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좀 이제 케이스를 몇 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진단에 대한 내용이고요. 유전자 데이터가 모였을 때 진단을 더 잘 할 수 있었던 그런 대표적인 이제 케이스를 이제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제 미리어드 제네틱스라는 회사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미리어드 제네틱스는 이제 유전성 유방암, BRCA1, 2라는 두 개의 유전자를 검사를 해서 개인의 유전성 유방암에 대한 리스크를 검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였고요. 이 회사가 2006년부터 20년 동안 당시에는 이제 유전자 특허라는 게 이제 성립을 했었던 시절이었어서 유전자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20년 동안 시장 독점을 하면서 200만 명의 데이터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유전자 특허가 무효 판결이 되면서 특허에 대한 이제 부분 어떤 권리는 이제 잃은 상태였고 이후에 이제 후발주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동일한 이제 브라카 테스트를 이제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쌓아놨다 200만 건의 이제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후발주자를 대비해서 30% 이상의 더 높은 유전 변이 해석력을 가지고 있었고 오히려 그래서 이제 후발주자들이 나왔었지만 이 브라카 테스트의 시장에 대한 이제 공고함은 일치를 않았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 여러 이제 상황들로 인해서 오히려 매출은 더 커졌었던 그런 이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카 테스트라는 거 이렇게 유전자 검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BRCA1, 2라는 유전자 영역이 있고 저기 이제 쭉 DNA들이 AGTC 쭉 DNA들이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전자 검사라는 거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이 DNA 서열, 이 유전자에 대한 DNA 서열을 이제 읽게 됩니다. 읽고 나면은 이제 표준 염기 이제 서열과 비교해서 이 환자만 특이하게 가지고 있는 유전 변이를 이제 확인하게 되고요. 이제 그게 이제 뭐 그래프에 보시면은 선 위에 있는 이 오렌지색 X 표시된 부분을 이제 유전 변이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유전 변이가 이제 발견이 된 케이스고, 그러면 이제 유전자 검사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이렇게 환자에게서 발견된 유전 변이가 실제 유전성 유방암의 위험도를 높이는 변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유전자 검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전 근거가 있었던 이제 예를 들면 서비스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 변이가 실제 환자의 유전성 유방암 위험도를 높이는지 아닌지를 판별해서 결과를 전달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 거기에 대한 근거가 되는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변이를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해서 유전성 유방암에 대한 위험도를 기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러드 제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이제 환자 200만 건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변이가 나오면 이렇게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유전성 유방암을 높이는 유전 변이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평균적으로 30% 정도는 이렇게 나오는 변이들을 더 잘 해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체 데이터, 다양한 컨텍스트의 환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유전자 검사를 기반으로 하는 진단을 훨씬 더 잘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소개드릴 내용은 신약 개발의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신약 개발에서 이제 유전체 데이터 굉장히 다양한 컨텍스트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소개드릴 내용은 이제 안정성 검정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을 타겟으로 해서 LRRK2라는 이제 유전자의 변이가 발생했을 때 파킨슨병 위험도가 이제 증가시킨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팀이 기존에 이제 LRRK2의 발현체인 단백질을 저해하는 저해제를 만들었을 때 파킨슨병 치료제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사전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의문은 이제 LRRK2 저해제를 만들었을 때 결국 이제 저해제를 만들었다는 거는 그 유전자 프로덕트인 단백질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건데, 사라졌을 때 그로 인한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가에 대한 이제 문제였습니다. 즉 이제 모든 신약 개발 프로젝트들 마찬가지지만 이제 임상으로 진행하면 임상 1상에 해당하는 거가 결국 이 약물이 들어갔을 때 안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즉 이제 시리어스한 증상이 발현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검증하는 내용이고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약에 미리 이 안정성을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신약 개발 프로세스를 엄청나게 이제 혁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임상 1상에서 실패해서 신약 개발이 중단되는 상황이 전체 신약 개발 프로세스의 이제 50%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미리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된다면 이건 엄청난 이제 혁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서는 이 LRRK2의 유전 변이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대규모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확인을 해본 사례입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이제 이 LRRK2의 저해제가 실제로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는 건 결국 이 유전자가 망가지는 형태, 사라지는 이제 형태인 건데, 이제 그런 이제 유전 변이를 이제 loss of function 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loss of function 이제 변이들이 있는 이런 이제 유전 변이들을 얼마나 이제 일반인 데이터 그룹에서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한 데이터베이스는 노마드라는 데이터베이스, UK 바이오뱅크, 그 다음에 기업 이제 투앤스레미의 데이터, 요 세 개의 대규모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로스 오브 펑션 변이를 가지고 있는 일반인 그룹이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제 확인을 해본 거죠.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인종에서 일반적으로 이 LRRK2의 유전자 기능을 망가뜨리는 로스 오브 펑션 변이들이 발견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일반인 그룹에서 이게 많다라는 얘기는 사실 이분들이 뭐 시리어스한 증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즉 이제 LRRK2 저해제가 들어가서 이 유전자의 프로덕트인 단백질이 사라져도 이분들한테 심각한 증상은 없을 거다라는 거를 미리 이제 알게 이제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 후속으로 이제 뭐
뭐 세포나 동물 단계에서 밸리데이션을 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데이터로 우리가 예측을 했던 거랑 동일하게 이 안정성이 확보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대규모의 이제 유전체 데이터가 있을 때 이렇게 신약 개발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툴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가 제 소개드리는 이 케이스였습니다. 결국 이제 앞선 이제 두 개의 케이스를 보시면 결국 대규모의 지놈 데이터가 있으면, 유전체 데이터가 있으면 뭐 진단이든 신약 개발이든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했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그러면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은 이제 그룹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자연히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룹들은 데이터를 라이센싱해서 뭐 신약 개발사라든가 필요한 곳들에 라이센싱 자체로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또 러닝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앞서 소개드렸던 이제 트윈스레미 같은 경우에 데이터 라이센싱에 대한 이제 사례들이 몇 건이 있었었고요. 뭐 맨 최초에 이제 제넨텍의 이제 신약 개발 활용에 대해서 12,000명의 파킨슨병 환자 데이터를 700억 정도의 라이센싱 했던 사례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GSK의 신약 개발의 활용에 대한 목적으로 데이터 라이센싱을 하면서 투자와 이제 라이센싱 피를 포함해서 3천억 정도의 또 이렇게 데이터 이전을 했던 사례가 있었고, 파이저 같은 경우에 비용 공개는 안 됐지만 신약 개발 활용 비슷하게 트윈스레미 데이터 라이센싱 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트윈스레미가 직접 신약 공급 물질을 발굴을 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라이센싱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비용 공개도 있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대규모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필요한 기관들의 데이터 라이센싱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이 펼쳐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트윈스레미 제외하고도 뭐 지노믹스 잉글랜드는 사실 영국의 국가 프로젝트로 시작했었지만, 실제 지노믹스 잉글랜드라는 영국 국영 기업을 하나 만든 다음에 데이터가 모인 그 IP를 지노믹스 잉글랜드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제 그 활용을 하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노믹스 잉글랜드도 데이터 라이센싱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홀지놈 데이터 10만 명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쌓여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컨텍스트로 뭐 비용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1,000불에서 5,000불 사이로 최근에 이제 데이터 라이센싱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UK 바이오뱅크, 영국의 마찬가지로 또 다른 프로젝트인데, 영국의 UK 바이오뱅크에서도 원래 사실 이 프로젝트에는 지놈 데이터, 유전체 데이터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에 대한 활용성을 알아본 다국적 제약사 리제네론이라는 회사가 먼저 이제 이쪽에 접근을 해서 UK 바이오뱅크에 쌓여 있는 코호트 50만 명인데, 여기에 이제 지놈 데이터를 찍어주는 이제 조건으로 엑스클루시브하게 데이터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홀 엑솜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홀 지놈으로 이제 돼 있는데, 처음에 이제 리제네론이 시작해서 지금은 8개, 파이저나 아스트라제네카, GSK 등 굉장히 이제 대규모의 대표적인 이제 그런 이제 다국적 제약사들 8개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UK 바이오뱅크 50만 명 전체의 홀지놈 데이터를 이제 찍는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들이 이제 확보를 하는 데이터를 제약사들이 온전하게 엑스클루시브하게 확보하는 건 아니고요. 엑스클루시브하게 미리 다른 그룹 혹은 퍼블릭 대비해서 미리 액세스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아서 이제 이 딜이 완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그룹은 다른 그룹이 데이터를 액세스하기 전 9개월 동안 익스클루시브하게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이 정도의 이제 데이터당 한 3,000불 정도의 비용을 내고 지금 데이터 라이센싱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 대규모 지놈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의미 있는 비즈니스적인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대규모로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경쟁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국가 레벨로도 아니면 산업적인 레벨로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데이터 이제 플랫폼이 되고 싶은 이제 기업들은 많은데, 데이터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데이터를 주구장창 돈을 써서 뭐 어떤 형태로도 모아야 되느냐가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데이터 플랫폼이 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향은 데이터를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제품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한테 서비스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데이터 플랫폼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향은 먼저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제품을 통해서 모이는 데이터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데이터 플랫폼을 형성하는 구조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이제 결국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가 모여서 다시 이제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선순환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 결국 유전체의 이런 이제 플랫폼 경쟁에서도 우위를 가지는 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를 그냥 우리 주구장창 모으겠다. 이런 거를 목표로 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있었고요. 여기 이제 몇 개 회사를 써놨는데 헬릭스, 제노스,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네뷸라 지노믹스 이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다 뭐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인수하거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그런 이제 수순을 밟았습니다. 왜냐면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내 데이터를 단순히 돈 몇 푼 받고 이렇게 제공할 유인이 사실은 없거든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요소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반대로 이제 뭐 앞서 소개했던 트윈스리엠이라든가 브라카 서비스를 하는 이제 미리어드 제네틱스라든가 예를 들면 이제 저희 3빌리언이라든가 뭔가 이제 특정한 목적, 고객들의 문제를 풀어주는 솔루션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은 순조롭게 이제 데이터를 모아가면서 그리고 이제 모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계속 이제 향상시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데이터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또 데이터의 가치는 사실 천차만별이고요. 여러 이제 이런 뭐 사례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제 유전체 데이터로서 가치가 높은 데이터의 특성은 환자 데이터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한된 목적 유전자 정보보다는 포괄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은 형태의 데이터일 때 더 높은 가치로 인정을 받고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3빌리언의 유전체 데이터의 활용 구도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빌리언은 이제 희귀 유전 질병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회사의 가치도 이 희귀 유전 질병 진단 서비스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저희 환자분들한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즉 이제 환자의 게놈 데이터와 증상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되고요. 이 데이터가 다시 저희 인공지능 모델에서 학습 데이터로 활용이 되고 저희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이는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저희 서비스와 데이터가 모이고 다시 저희 제품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는 선순환을 그리면서 저희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단의 직접적인 근거 데이터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변이 해석 성능을 향상시키는 이제 소스 데이터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변이 해석에 대한 이제 정확도를 99.4% 이상으로 높일 수가 있었고 타키 진단율을 95%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해서 저희가 저희 근원이 되는 이제 희귀 유전질병 진단에 대한 기술력을 데이터 기반으로 꾸준히 이제 계속 고도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신약개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약개발 플랫폼은 3개 컴포넌트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는 노블한 타겟을 발굴하는 모듈, 두 번째는 이제 그 모듈을 조절할 수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을 생성하는 모듈, 세 번째는 그렇게 만들어진 실시장 후보 물질이 실제 임상 일상에 해당하는 안정성이 있을지 없을지를 판별하는 모듈, 이 3개 컴포넌트로 구축된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현재 이제 POC 레벨로 검증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 플랫폼이 잘 작동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질병에 대해서는 노블한 타겟을 조절할 수 있는 안정성이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을 뱉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물질들을 저희가 내년, 내후년에 5건 정도는 저희가 물질로 등록을 하고 실제 임상 파이프라인으로 저희가 협력을 하든 저희가 직접을 하든 진행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3빌리언에 대한 이제 사업 내용을 굉장히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마무리를 하고요. 추후에 이제 여기에 대한 뭐 신약개발 플랫폼이든 진단에 대해서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또 그때 구체적인 기술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빌리언 금창원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대표님 그럼 들어온 질문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나라에서 유전체 데이터 확보에 대한 필요성과 유전체 데이터를 개인정보로 보고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의 충돌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조절하고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뭐, 두 입장이 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유전정보 보호,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전정보에 대한 보안, 그 다음에 이거를 기반으로 한 차별적인 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 막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나, 뭐, 기업에 대한 어떤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나.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에서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도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한 법률도 한국에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생명윤리안전법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이제 적시가 되어 있고요. 한국에서 이제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은 모두 이 법률에 이제 적시된 내용에 기반해서 데이터를 생산하고 활용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그 법률 안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하는 구조에서 본다면 뭐 현재 제가 느끼기로는 크게 이슈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요. 기존 GWAS 외에 다른 공개 데이터를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지와스라는 거를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지와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심플하게 보면은 이제 질병하고 유전자의 상관관계, 혹은 이제 질병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질, 머리 색깔이라던가, 뭐 눈동자의 색깔이라던가, 혀말기가 가능한지, 뭐 등등 굉장히 다양한 어떤 특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와 상관관계를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지와스라는 건 지노마이드 어소시에이션 스터디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밝히는 특정한 형태의 연구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질문 주신 내용 자체가 유전자와 특질 혹은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담고 있는 다른 형태의 이제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는지를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와스 데이터를 모아놓은 건 지와스 카탈로그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 제외하고 다른 것들을 보면 대표적으로는 이제 유전 질병하고 유전자의 상관관계 데이터를 모아놓은 클린바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클린바의 암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시빅이라는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암종에 대한 발현체 데이터를 모아놓은 TCGA라는 데이터베이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인의 대규모 유전 변이 프리퀀시 정보를 모아놓은 노마드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요. 질병 진단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한 데이터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질병이 이제 발표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질병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래서 이제 모든 질병으로 이제 범위를 넓혀놓고 얘기를 하면 되게 애매한데 저는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유전 질병으로 국한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전 질병으로 국한하고 질병 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유형은 뭐냐? 그럼 결국 이제 환자에서 유전 질병이 일으킨 유전 변이 데이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이번 질문에서 이제 주셨던 내용 중에 답변에 말씀드렸던 크림바라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크림바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유전 변이가 특정한 유전 질병을 일으켰는지 여부를 모아놓은 그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100만 건 정도 데이터가 올라가 있고요. 그 중에서 실제로 환자의 질병을 일으킨 변이 숫자는 한 20만 건 미만입니다. 이게 많아 보이실 수 있는데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게놈이 30억 개의 DNA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나올 수 있는 변이 숫자는 사실상 무한대거든요. 그러면 20만 건이라는 숫자는 엄청나게 적죠. 그래서 이 데이터만 가지고 진단을 하는 거는 굉장히 지금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AI가 필요한 이유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고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변이수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갭을 AI로 메꾸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신약 개발, 의학 및 의료 부분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현실성 및 규제 전망에 대해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사실 뭐 신약 개발이라던가 저희처럼 이제 진단에 활용한다던가
이런 회사들은 이미 데이터를 활용해서 많이 지금 뭐 사업화에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여기서 현실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규제 때문에 이거를 못 쓴다고 생각하고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는 회사들, 뭐 저희뿐만 아니라 뭐 제약사들 이런 회사들은 유전체 데이터 이외에 다양한 이제 바이오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이제 연구 개발, 그 다음에 사업화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해도 이제 저희가 모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들의 진단을 더 높일 수 있는 형태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도 뭐 크게 이슈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금창원 대표님 오늘 발표와 질의응답까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쉽지만 모든 질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금일 진행된 2021년 제3회 코리아 데이터 비즈 트렌드 행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